자, 통합과학 화학입니다. 통합과학 화학 먼저 나가요. 그 기초 화학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지? 네, 책이 없어서 65페이지 펴시면 돼요. 64페이지죠? 통합과학은 뭘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보자. 우리가 잘 봐. 과학인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거야? 통합과학을 배우지. 야, 통합과학은 뭘로 되어 있냐면 통합과학이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좀 책이 이상하지. 이건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지학도 아니야. 그냥 통합과학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통합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고1만 배우던 그냥 아주 사뿐히 들여밟고 가던 과목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수능 과목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겁나 중요한 과목이 돼버렸어. 알겠니? 그래서 조금 신경이 좀 쓰이지. 옛날에는 정말 잠깐 훑어만 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신용으로 쓰던 강의였는데 갑자기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자, 보자. 그러니까 통합과학에는 뭐가 있냐면 물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물리 파트가 있어. 물리 파트가 있는 거야. 그다음 또 뭐 있어? 화학 파트가 있어요. 화학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생명과목이라는 과목이 있고 지구과학이 있어요. 지학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네 과목이 이렇게 뭉쳐져서 우리는 뭐라 그래?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별거 없어요. 통합과학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물리 조금 들어있고 화학 조금 들어있고 생명과학 조금 들어있고 지학이 조금 들어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우리 뭐야? 이 화학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 자체가 이상하게 생명과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지구과학을 배우거든. 빅뱅, 빅뱅. 그 다음에 생명을 배울 거거든. 뭐 DNA, RNA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생명을 화학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화학을 기초로 해서 지구과학이 설명되고 있고 화학을 기초로 해서 생명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물리는 이제 화학과 전형 파트가 좀 달라서. 그래서 마치 요 한 세트 같아. 마치 요게 이제 한 세트 같아요. 요게 한 세트처럼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화학과 물리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생명과학도 수업하겠지만 그것도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 화학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화학부터 수업을 하려고 그래. 화학부터 수업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원소 기호는 외웠지? 알겠니? 그럼 우리가 원소 기호는 외워와야 된다. 알겠니? 그 정도는 외워와야 돼. 원소 기호 정도는 외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원소 기호하고 원자부터 하려고 그래. 원자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원자부터 가보자. 자, 원자부터 갈 거야. 가보자. 우리가 과학에서 원자가 뭐야? 그냥 나 봐도 돼. 원자가 뭐야? 원자는 이렇게 설명하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성분, 이걸 원소. 알겠니? 또는 원자. 근데 우리는 원소는 성질에 따라서 크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할까? 원소, 원자. 우리 용어부터 정리하자. 그지? 원소, 원자,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자, 갑니다. 자, 봐봐. 원소가 뭐야? 원자는 뭐야? 우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엄청 헷갈려. 알겠니? 원소 뭐야? 원소. 원자 뭐야? 여주. 원소 뭐야? 원소, 원소, 원소. 원소 뭐야? 원소. 아, 그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그 원자 뭐야? 원자 뭐야? 누가 기독. 이제 선생님도 교회 다녀. 이제 어제 갔다 왔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무튼 원자 뭐야? 내가 할게. 알겠니? 잘 봐. 원소와 원자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책대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원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 원소는 종류의 의미를 갖는 거야. 원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자는 개수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개수. 종류와 개수의 차이야.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걸 모르면 다음에 화학이 매우 헷갈리는 거야. 원자, 원소. 오늘 이거 외워야 돼. 원소는 뭐라고? 종류의 개념이야. 종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종류. 원자 무슨 개념이라고?
개수 개념이야. 수 개념이야. 알겠니?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중2. 딱 내가 오늘 중2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볼게. 됐어? 자, 봐. 과일이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어, 진짜. 됐어요? 민주야, 무슨 과일 좋아해? 사과 좋아하는구나. 민주야, 사과 3개 있어. 됐니? 이학기도. 무슨 과일 좋아해? 뭘 고민해?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뭐 좋아해? 과일 바구니야. 과일 바구니에다 수박 하나. 됐어? 봐, 여중 뭐 좋아해? 아, 그리기 쉬운 거 얘기해. 야! 그리기 쉬운 거. 포도. 포도 어떻게 되냐? 요거 됐지, 포도. 됐니? 어이, 여주 센스가, 됐어. 포도 됐지? 됐지? 나 뭐 할까? 귤. 하나, 둘, 귤. 많이 그려버리자. 귤 많이 그렸다. 또 뭐 남았을까? 과일 바구니에 뭐 들어가냐? 사과, 포도, 귤. 배? 사과하고 배는 뭐 차이? 배 그릴 수 있겠다. 배. 자, 배. 2개만 그리자. 자, 요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그리겠습니다. 자, 합시다. 뭐 있었어? 사과. 배. 저거 귤이었지, 귤. 됐어? 또 뭐 있어? 포도도 하나 있었어. 포도. 이렇게. 자, 사과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사과 셋. 배 몇 개 있어? 배 2개. 배 2개. 귤 몇 개 있어? 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귤 8개. 포도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 과일 바구니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냐면 과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담겨 있는데 사과, 배, 귤, 포도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과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지. 과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원소라고 하는 거야.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원소의 양은 한계가 있는 거야. 원소의 종류 몇 가지밖에 없어? 110가지, 113가지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원소는 몇 가지 없는 거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 원소고 그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어. 그래, 한 100여 가지 있다 그러면 돼. 113가지 정도? 어느 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100여 종 그러시면 돼요. 110여 종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딱히 잘라 말해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 원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그래서 순수하게 자연계에 있는 것만 원소로 할 것인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원소에다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개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10여 개 하세요. 원소였습니다. 알겠니? 그럼 원자는 뭐야? 얘네들이야, 얘네들 이렇게 원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원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원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원자. 그러니까 원자는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개수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는 몇 개 있어? 그러면 무한대 개 있는 거야. 지구상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개수는 셀 수가 없죠. 너 해볼래? 지구상에 있는 사과 몇 개 있어? 12억 8,056만 4,682만 4,852개 있어. 알겠니? 지구상에 있는 배 몇 개 있을까? 2조 4,762억 8,956만 4,568개가 있어. 무한히 많지. 알겠니? 그래서 원소는 무한대 개수, 원자는 무한대 개수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알아야 돼. 알겠니? 다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 원소, 원자.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알겠어요? 자,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원소 기호 외울 건데 H2O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는 물질로 뭐라 그래요? 물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물 그런단 말이야. 이걸 물 그러죠. 물. 그럼 물을 이루는 원소는 물어봤어. 물을 이루는 원소는 하고 물어봤잖아. 누구야? 종류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수소하고 산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됐니? 근데 물을 이루는 원자는 물어봤어. 그 원자는 뭐야? 그치, 개수죠. 그럼 뭐라 그러면 돼?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원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더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훨씬 더 복잡한 거 배울 텐데 C 6개, H 12개, O 6개 우리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포도당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포도당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그렇게 해요. 포도당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럼 누가 있어야 돼? CHO, 탄소, 수소, 산소야. 하지만 포도당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합이 12개, 12개, 24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와 원자는 알아야 돼. 가장 기본이야. 이것도 못하면 우리가 화학은 시작을 못해요. 알겠니? 그래서 원소, 원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가장 중요한 단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소, 원자 구별할 수 있다. 분명히 너희들은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어. 이제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알겠니? 원소가 뭐야? 그랬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선생님이 그치? 우리는 보통 카우스 학원에서는 뭐가 되지? 체벌이 돼요. 그래서 틀릴 때마다 아주 가볍게 싸대기밖에 안 맞았지. 그렇지? 싸대기 많이 맞았잖아. 그지? 우리는 싸대기로 모든 승부를 내요. 알겠지? 태훈아? 많이 맞았지? 자, 가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뭐야? 원소의 종류야. 이번에는 원소의 종류야. 원소의 종류야. 원소 알았지? 전 시간에. 원소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번엔 뭐야? 원소를 다시 나눠.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나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 거야. 원소는 가장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 거야. 원소는 가장 크게 금속 원소와 뭘로 나눈다고?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 외워야 돼. 민주야, 원소를 나눌 때 가장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전기 전도성이야.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됐니? 전기가 통하다. 됐니?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금속 원소야.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금속 원소야. 물론 고체 상태에서 말하는 거다. 단 예외가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예외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데 예외로 딱 하나가 있어. 예외로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어? 탄소가 있어. 탄소. 탄소 고체를 우린 뭐라 그래? 석탄. 탄소 고체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석탄 또는 흑연이라고도 해. 흑연 뭐 있어? 샤프심. 그러니까 니네 샤프심 흑연이야. 근데 걔는 금속이 아닌데 유일하게 전류가 통해.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면 뭐라 그래야 돼?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금속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여기 책 잠깐 보세요. 책 잠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지. 실온에서, 됐니? 이거 실온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온도 하면 돼? 실내 온도, 실내 온도. 실내 온도. 그래서 실온에서 모든 금속은 다 고체인데 유일하게 액체가 있는 거야. 유일하게 액체가 있는데 걔가 누구야? 수은이야, 수은. 그러니까 수은은 금속인데 실온에서 뭐가 된다? 액체다. 그러니까 수은도 액체인데 금속이니까 전류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당연히 통하겠지. 그래서 너 금속이 아니야 알아볼 때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고 그러면 돼.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딱 차이점으로 보면 돼. 고체 상태 전류 흘러 안 흘러? 고체 상태 전류가 흐르는데 금속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지. 뭐 있어? 그지? 흑연, 샤프심. 나머지는 쉬워요. 자, 간다. 대부분 금속은 광택이 있어. 됐니? 광택이 있다는 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 금속 보일지 모르는데 대부분 다 은백색이야. 알겠니? 근데 금속인데 은백색의 광택을 지니는데 은백색의 광택을 지니지 않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바로 뭐 있지? 금. 됐니? 금. 유일하게. 유일하잖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대부분 광택이 있어서 은백색이야. 은백색이야. 그런데 은백색이 아닌 금속이 두 개가 있어. 외우자. 됐어? 뭐 있어? 금 무슨 색이라 그러지? 금속 말고 금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라 그래, 일반적으로. 노란색. 이것도 좀 알고 있어? 또 있지? 구리가 있다, 구리가 있어, 구리가 있어. 그래서 왜 늦었어?
역수임팩 앉아. 구리가 있어. 구리가 있어. 구리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야. 붉은색. 왜 늦었어? 붉은색이야. 됐어? 아, 교재가 없어? 오늘 복사해 놓은 거 있어. 오늘. 근데 거기 있을 거예요. 안에 보면 교재 없는 친구들에서 아까 내가 복사해 놨는데 이렇게. 그래서 금 노란색이고요.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속 원소에서 대부분 광택이 있는데 누구 빼고? 금하고 됐니? 구리 빼고는 다 은백색의 광택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봐봐. 금속은 전류가 통하지. 근데 열도 잘 통해. 요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왜 그러냐면 다음에 전자 이동이야. 이렇게만 써놔. 전자의 이동이라고만 써놔. 됐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 그래서 금속은 전자가 이동하거든. 그 전자가 전류와 뭐를 이동시켜 주는 거야? 전자와 열을 이동시켜 주는 거야. 전자가. 알겠습니까? 두 번째 봐봐. 금속은 대부분 외부에 힘을 가하지. 힘을 가하지. 그럼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지? 봐봐. 힘을 가하지. 부러지네. 부러지지. 왜 부러지지? 금속이 아니야, 얘. 이거 금속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속은 힘을 가하면 부러지지 않아.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납작하게 펴져. 알겠니? 그걸 펴짐성이라 그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전성이라고 하는데 전성. 펴진성이야. 펴짐성이라 그래. 전성. 펴지는 걸 전성이라 그래. 전성. 알겠니? 여러분들 혹시 먹는 음식 중에 전 알아?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왜 전이지? 음식의 이름이 왜 전자야? 그 전자가 펴질 전자. 그래서 보통 전이라는 음식은 펴서 먹는 음식을 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때리면 넓게 펴지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전성이 있다 그래, 금속은. 펴짐성이라 그래. 요즘은 한글화 작업이 돼서.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직도 전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셔. 알겠니? 두 번째 무슨 성이 있냐면 연성이 있어요. 연성. 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뽑힘성이라. 뽑힘성. 뽑힌다? 흰다? 뽑힘? 힘? 뽑힘성? 한자가 뽑힌이야? 한글이? 모르는데 됐어? 뽑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늘게 뽑아내면 무슨 뜻이야? 뽑아진다는 거야. 가늘게 그러면 늘어나는 거야. 쭉 늘어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뽑힘성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연성이라 그래. 이건 금속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래서 다음 주 금속의 특징을 쓰세요. 그러면 금속의 특징을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래? 전기가 통한다. 은백색의 광택을 지닌다. 그 다음 뭐 있다고? 열을 잘 전달한다. 힘을 가했을 때 연성과 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배울 거야. 금속은 여러분들 이온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금속은 다 양이온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나트륨 써볼까? Na+, 철 써볼까? Fe2 플러스 이렇게.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다 전부 다 무슨 성을 가져? 이온성을 지죠. 다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은 이온이 되면 다 양이온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금속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속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이 금속의 특징이 꽤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자, 이제 비금속입니다. 오, 이제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야. 그럼 금속의 성질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따로 할 거 없어. 금속의 성질을 반대로 하면 돼요. 됐어요? 상혁 선생님, 얘 졸린 것 같은데? 싸대기 준비해 주세요. 뒤통수 싸대기 한번 맞아본 적 있어? 저 뒤에 선생님 계시는데 저 생긴 거 봐봐. 알겠니? 힘 겁나 좋아 보이겠지? 싸대기 맞으면 힘들 것 같지 않냐? 자, 갑니다. 제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주세요. 제일 맛없게 생긴 걸로 해가지고 이빨이 꽃. 자, 갑니다. 비금속이죠? 비금속은 뭐가 돼야 돼? 금속의 성질을 반대로 하면 돼. 금속의 성질을 반대로 하면 돼. 첫 번째, 얘는 광택이 있었지? 얘는 광택이 없어. 얘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광택이 있었지? 얘는 광택이 없어. 그냥 다 광택이 없는 거야. 빛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빛나는 것들이 주로 금속이고 빛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비금속이야. 알겠어요? 두 번째, 아까 했잖아. 얘는
열 전달하고 전기가 통하죠? 얘는 당연히 열 전달하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죠? 예외로 아까 봐. 전류가 흐르는데 예외로 흑연은 비금속이다. 알겠네? 그러니까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흑연은 전류가 통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된다. 이건 다음 시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염화 음이온이 된다든가 또 졸리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많아. 뭐 황도 이가 음이온이 된다든가 산소 이렇게 이가 음이온이 된다든가 그래서 탄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비금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졸리면 일어나서 나갔다 와도 돼. 졸리면 일어나도 돼. 됐어요? 졸지 말고 졸리면 움직여도 되고요. 가서 아이스크림도 갖고 오고 졸리면 그죠? 금속과 비금속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나 오늘 뭐 가르쳐 줬지? 그렇지. 원소, 원자, 금속, 비금속 네 가지 가르쳤다. 지금까지 난 네 가지 가르쳤다. 됐니? 원소가 뭐야? 해볼까? 원소가 뭐야? 그렇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입자, 종류를 말하는 거야. 원자는 뭐야? 그렇지. 개수야.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 원자라고 하는 거야. 금속이 뭐야? 상온에서 고체이며 상온에서 고체지? 대부분 다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전기 전도성이 있지. 열 전도성이 뛰어나지. 또 뭐가 있어? 그렇지. 힘을 가했을 때 깨지거나 부스러지지 않아. 늘어나거나 펴져. 알겠어요? 그럼 비금속은 뭐야? 금속의 성질이 없는 걸 비금속이라 그래요. 됐죠? 되게 쉽네. 금속과 비금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봐. 오늘은 주기율표를 배울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니? 여러분들이 화학은 주기율표로 시작해서 주기율표로 끝나는 거야. 이것만 잘 알면 모든 화학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모든 화학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것만 알면. 근데 이걸 못하니까 화학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주기율표가 뭐냐라는 거지. 자, 볼까? 야, 주기율이 뭐야? 주기율. 주기율이 무슨 뜻일까? 잘 봐. 앞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잘 써야 돼. 주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가 뭐 한다는 뜻이야? 반복된다는 거야. 주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가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의 주기는 7일, 24시간의 주기는 하루의 주기는 24시간, 1년의 주기는 365일. 주기라는 말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뭔가가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러시아에 멘델레예프라는 학자가 있어. 알겠니? 1800년대 말에 원자가 발견이 되면 그 원자를 나열을 해본 거야. 쭉 나열을 해봤더니 그 원자의 성질이 뭐가 되더라는 거야? 특정한 뭘 갖더라는 거야? 반복되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원자가 발견된 걸 쭉 배열을 했더니 뭔가가 성질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원자의 성질이 뭔가 반복되는구나. 뭔가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걔 이름이 주기율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면 되겠어? 뭐가 반복되는지를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원소를 먼저 또 배울 거야. 그래, 뭔가가 반복되는 거야. 뭐가 반복되네? 그래서 반복이 되네. 뭐가 반복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원자의 구조를 배울 거야.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배우면 뭐가 반복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주기율표 배우기 전에 뭐 배우러 가야 되겠어? 그렇지. 원자의 구조를 배우러 갈 거야. 알겠니? 요 PPT가 책이 여러분들 이제 완자라는 책을 기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배우러 갈 거야? 아이고, 야, 많이 간다. 이렇게. 원자의 구조를 먼저 배우러 가겠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야? 넘어가 봐. 아니, 더 가야지. 몇 페이지라고 써 있지, 여기가? 안 써 있네? 페이지가 안 써있네. 70페이지 좀 안 되나 보다. 한 60 몇 페이지 되겠는데? 68. 68페이지래. 원자의 구조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야.
원자 어떻게 생겼어? 잘 봐. 원자는 잘 봐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속해야 될 게 있는데 원자 구조를 먼저 배우기 전에 원자는 무조건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됐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할 건데 봐봐. 원자가 뭐에서 뭐 돼? 원자가 뭐에서 뭐가 되냐면 분자가 돼. 분자. 분자가 뭐에서 뭐 돼? 물질이 되는 거야. 물질. 원자가 모여서 뭐 되냐면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뭐 돼? 물질이 되지.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뭐야? 적으로 중성이야. 됐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물질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그럼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냐면 분자가 물질을 이뤘으니까 분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분자는 왜 중성이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됐니? 중성이야. 이유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중성이 아닌 원자는 없어. 그거 만들면 노벨상 받아. 알겠니?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뭘로 돼 있어? 원자핵. 오, 태훈. 원자핵으로 돼 있어. 됐어요? 그리고 그 원자핵 속에는 다시 뭘로 되어 있어? 원자핵이야 이게. 핵 속에 뭘로 돼 있어? 그렇지.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놈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원자핵 속에는 뭐 있어? 양성자라는 애가 있는데 이 양성자가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 양이 한자야. 한자. 한자로 플러스를 뜻하는 단어가 양이란다. 우리 한글로 뭐라 그래? 더하기. 영어로는 뭐라 그래? 플러스. 됐니? 한자로 뭐라 그래? 양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플러스에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그래? 양성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중성자가 있는데 핵 속에는 중성자 있어.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전하가 없어. 전하를 띄지 않아. 전하. 여러분 혹시 알아? 전하라는 단어 알아? 전하? 전하가 뭐지?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 그래.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 왜?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냥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핵 속에 뭐가 있니? 그러면 뭐가 있게?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낚을 때 뭐라고 낚는 줄 알아? 이렇게 낚아내. 왜? 핵 속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니? 그러는 거지. 핵 속이라 그랬어. 핵 속에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니? 물어봤지. 근데 박혀 있는 거야.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 하고 핵 속에 전하 뭘 띠고 있니? 그랬더니 중성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많아. 핵은 플러스와 전하를 띄고 있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핵을 물어보면 얘는 언제나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야지.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야지.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꼭 시험에 낸다. 그래서 핵 속에 띄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야. 원자는 중성이고. 알겠니? 자, 갑니다. 그럼 핵이 있고 그 바깥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껍질이라 불러요. 껍질. 이걸 껍질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껍질 속에 뭐 들어있어? 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껍질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껍질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뭘 띄고 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핵 밖에 너도 가서 아이스크림 들고 와라. 됐니? 나가봐. 됐어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 다음에 핵 속에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갑니다. 그럼 원자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라는 거지. 원자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아까 있었지 뭐? 양성자.
수.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지. 뭐 있어야 돼? 전자의 수. 그래서 항상 모든 원자는 무슨 수하고 무슨 수가 같아야 돼?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플러스 전하고 무슨 전하고 마이너스의 전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의 전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지. 모든 원자는 그러니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 우리 그건 약속하자. 모든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 양성자 어디 있어? 핵 속에. 전자 어디 있어? 껍질 속에. 양성자 어디 있어? 핵 속에. 전자 어디 있어? 껍질 속에. 양성자 어디 있어? 핵 속에. 전자 어디 있어? 껍질 속에 있는 거야. 이해됐죠? 오늘 거 이해됐어? 오늘 거 겁나 쉬운 거 아니냐? 옛날에 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선생님 나이 먹어서 강의를 많이 안 하러 다니는데 옛날에 진짜 선생님 강의 많이 하러 다닐 때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돌고래도 있어. 그지? 그 돌고래 3마리 놓고 강의했었단 말이야. 돌고래들한테 내가 핵 속에 전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응! 틀렸다 그래. 핵 속에 양성자 있다 그러면 응! 하면 맞았다 그러나. 선생님 돌고래도 가르치는데 태원아. 그지? 선생님 돌고래도 잘 가르쳐. 짠, 짜잔. 여유가 없네? 수업이? 왜 여유가 없을까? 우리 태연이 미니가 없으니까, 그지? 좋은데? 좋은데 아주? 엄청 좋네, 오늘. 이야, 미니가 없으니까 우리 태연이가 아주 좋은데? 자, 갑니다. 요것도 제목 외우자.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자 배치. 이걸 알면 너희들한테 내가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어. 이걸 알면. 근데 요걸 모르면 내가 너희들한테 뭘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워. 알겠니? 자, 가자. 첫 번째 배웠던 거 있어. 모든 원자는 뭐다? 원자는 뭐다? 중성이다. 원자 무조건 중성이야. 두 번째 뭐 있었더라? 원자의 구조에서 핵 속에 뭐 있어? 핵 속에 뭐 있어? 양성자 있지? 전자 어딨냐? 전자. 그렇지. 똑똑한데? 그지? 전자 어디 있어? 전자 어디 있어? 껍질 속에 있다. 그럼 전자 껍질 속에 있는 전자 껍질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껍질 속에 있다. 전자 어디 있다고? 껍질 속에 있어. 전자 어디 있어? 껍질 속에 있어. 그지? 여주 전자 어디 있어? 껍질 속에 있다. 그런데 자 갑니다. 가자. 근데 껍질이 하나가 아니야. 원자 핵이 있고 짜잔 핵이 있고 정말 중요한 거야. 오늘 이것만 외워가면 돼. 오늘 딴 거 안 해도 돼. 이것만 외워가면 돼.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한 껍질이 아니야.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걸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여섯 번째 껍질, 일곱 번째 껍질도 있어. 그래서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외워야 돼.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원리는 가르쳐 줄게. 지금은 원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어쩔 땐 더 편해. 알겠니? 첫 번째 껍질이야. 첫 번째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왜? 누구야? 왜? 네 이름 뭔데? 몇 학년인데? 아무 데나 앉으면 돼. 나중에 해, 그런 거는. 수업이. 안 돼. 거기 앉아, 뒤에 앉아. 거기. 거기 좋다. 거기 앉아도 되고, 그렇지. 오케이. 시간을 착각했어? 괜찮아. 됐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잘생긴 애인데, 주지훈이라고, 얘기했어. 인사도 나누고 그래. 다시 간다.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이건 내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틀린 수대로 싸대기 맞기다. 외워야 돼. 너무 어려우니까 잘 외워야 돼. 엄청 어려우니까 진짜 교재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외워야 돼, 태어나.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잘 외워야 돼. 이게 너무 됐니? 자, 간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최대로 가질 수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최대로 가질 수 있는데 몇 개까지 최대로 가질 수 있냐면 2개. 2개까지밖에 못 가져. 2개만. 첫 번째 껍질은 최대 전자 몇 개 가질 수 있어?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8개. 네 번째 껍질에는 18개. 그 다음 건 18개. 그 다음 건 32개. 생략.
그래서 우리는 최대 전자수라 그래. 이걸 첫 번째 껍질부터 최대 전자수라 그래. 최대 전자수는 2, 8, 8, 18, 18, 32. 첫 번째 껍질부터 최대 전자수야. 2, 8, 8, 18, 18, 32. 최대 전자수야. 2, 8, 8, 18, 18, 32. 최대 전자수야. 2, 8, 8, 18, 18, 32야. 최대 전자수야. 2, 8, 8, 18, 18, 32야. 최대 전자수. 요건 외워야 돼.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말아야 돼. 가르쳐 주려면 너무 어려워.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최대 전자의 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몇 개? 8개. 네 번째 32개, 32개. 288, 18, 18, 32. 288, 18, 18, 32. 288, 18, 18, 32. 다 외워야 된다겠니? 이거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288, 18, 18, 32. 벌써 다 외웠지? 288, 18, 18, 32. 그치? 생활 속에 용어가 2개나 들어있어서 쉽게 보여질 거야. 그래서 288, 18, 18, 32. 근데 288, 18, 18, 32가 뭐야? 그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2개밖에 못 가져. 두 번째 껍질은 최대 가질 수 있는 게 뭐야? 8개인 거야. 최대 8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됐어? 하나 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까지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전자 있지. 전자. 여기에 전자, 여기에도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요 전자를 A전자라 그럴게. 요 전자를 B전자라 그럴게. 그래서 모든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8개 같지? 그리고 각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의 세기가 달라.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준이는 좀 어려우니까 에너지의 세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 A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B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전자들마다 에너지가 다 다른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사람이 다 서 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에너지 값이 다 같진 않지.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작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지. 그래서 전자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작아.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려면 에너지 차이가 나니까 그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기도 해. 그걸 너희들이 다음에 배울 거라는 거야. 알겠니? 원자의 구조 배운 다음에. 알겠니? 잠깐 연습해보면 이런 거야. A전자가 여기 있다가 요만큼 왔다. 그럼 에너지가 많아졌니? 적어졌니? 많아졌지. 그래. 그러면 B에 있던 전자가 여기 갔다. 이렇게 이동해 갔다.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 왔다. 에너지가 많아졌니? 적어졌니? 그렇지. 적어졌다.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이 겁나 쉬운 거야. 기본만 알면 겁나 쉬운 거 알겠니? 에너지 많아졌다. 에너지 작아졌다. 이런 거 배울 거야.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원자의 구조. 됐니? 원자 구조 배우고 있는 거야. 그것만 알면 화학의 90%가 끝나는 거야. 원자의 구조만 알면 돼. 그럼 나머지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갈수록 화학이 쉬워지는 거야. 아주 쉬워요. 288, 18, 18, 32.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워 보호라는 사람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래서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 그러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또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작아진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네요. 뭐 설명하고 있다고? 원자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쉬워. 원자였습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봐. 이따가 이제 또 할 건데 전자는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각 전자 껍질은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다. 288, 18, 18,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자의 구조였어. 이제 갈게. 저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 주기율표 쪽으로 가자. 주기율표 쪽으로 가자. 오늘 뭐 배운다 그랬지? 주기율표 배운다 그랬잖아. 주기율표.
오늘은 주기율표를 배울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만 알면 화학이 쉽다 그랬잖아. 주기율표 배울 거야. 원자 구조 배웠으니까 이제 주기율표 배울 수 있다. 자, 가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주기율표. 주기율표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지? 멘델레예프라는 분이야. 이 멘델레예프는 선생님 봐. 멘델레예프는 이 사람은 조금 오류가 있다 나타났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뭘로 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원자량 순으로. 요건 알아야 돼. 주기율표를 무슨 순으로 만들었냐면 원자량 순으로 만들었어. 원자량 순. 그럼 원자량 순은 뭐냐면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한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원자량이라 그래. 자, 선생님 해볼게. 자, 봐. 양성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중성자도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럼 요건 뭐가 돼야 돼? 원자 핵이 되겠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긴 할 건데 원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실제 질량을 쓰진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성자의 질량을 1, 중성자의 질량을 1로 그냥 상대값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성자의 질량은 그냥 1이라 두세요. 중성자의 질량도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여기 양성자 몇 개 있어? 3개 있죠? 됐니? 근데 중성자도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원자량이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6.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원자량순, 즉 원자 질량순으로 멘델레예프가 원자들 쫙 배열해봤다. 근데 잘 맞아, 안 맞아? 겁나 잘 맞아. 어마무시하게 잘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멘델레예프에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오차가 발생해. 그건 진짜 아주 간혹 가다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런 경우야. 양성자가 3개인데 아이고, 쏘리. 양성자가 3개인데 중성자가 4개야. 됐니? 이렇게. 중성자가 4개야. 그러면 얘가 지금 3개지? 얘가 4개지? 그러면 원자량이 얼마야? 7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런데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원자를 배열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는 같은 원자야? 다른 원자야? 멘델레예프는 이 원자가 서로 다른 원자인 줄 알았어. 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거든. 근데 훗날 알려보니까 이 새끼들은 같은 원자야. 멘델레예프가 다른 원자라 그랬는데 아니야. 훗날 해보니까 이게 무슨 원자라는 거야? 같은 원자라는 게 훗날 밝혀져. 아, 그래서 야, 이게 좀 오류가 있네? 그래서 오류가 있어.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만든 건 엄청난 위대한 발견이지. 알겠니? 근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걸 수정해. 그래서 중성자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원자량 순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뭘로 할까? 그러다가 원자 번호 순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원자 번호가 뭐야? 라는 거지. 바로 뭐야? 양성자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나타나는 거야? 양성자 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자번호야, 원자번호, 원자번호야. 이게 원자번호야.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돼 있니?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돼 있니? 원자번호 순으로 돼 있어요. 태원아. 이쪽 가서 저기 상혁이 선생님이야. 됐어? 저기 조 교수님 옆에 가서 같이 수업을 같이 들어봐. 조 교수님도 공부 되게 잘해. 몸만 가, 책 두고. 그렇지. 그렇지. 저기 서서도 졸면 짐 싸서 내보내요. 됐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졸라 잘해. 내가 강의를 졸라 잘하지. 엄청 잘해. 진짜 잘해. 알아? 엄청 잘한다고. 근데 졸면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조는 사람한테까지 강의를 잘해줄 수는 없어.
알아? 딴 건 다 용수가 되는데 조는 건 안 돼. 자, 갑니다.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었냐면 양성자 순으로 만든 거야. 그 양성자가 바로 뭐야? 원자 번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 번호가 붙어 있을 거야. 그지? 그 양성자 수야. 알겠니?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양성자 순이에요.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었어? 양성자 순이야. 양성자가 뭐야? 원자 번호 순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다 배운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현재 뭘로 만들었다고? 양성자 순이야. 현대 주기율표 뭘로 만들었다고? 양성자 순이야. 현대 주기율표 뭘로 만들었다고? 양성자 순이야. 양성자 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양성자 수를 다른 말로 원자 번호였습니다. 겁나 쉬운 거야. 오늘 겁나 쉬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구야, 어디 가냐? 됐죠? 자, 봐. 원자 번호 몇 번? 1번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2번 헬륨. 원자 번호 몇 번? 3번 리튬. 11번 나트륨. 19번 칼륨.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야. 20번까지 그냥 기본 암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가 만들어져. 수능 문제든 내신 문제든. 알겠니? 그래서 2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외워야 돼. 알겠니? 그래서 20번까지는 외운다고 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수업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5번째 시간인가? 계속하겠습니다. 주기율표.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는. 됐어? 펜 다 놓고. 됐어? 졸리면 싸대기도 맞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알아들으면 모든 화학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이 내용을 모르면 화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이구. 어이, 깜짝 놀랐다. 분필이 날아간 거야지? 이렇게 받기도 하고. 내가 뒤로도 잡는다. 계속. 이렇게. 눈 감고도 잡아. 이겠니? 선생님이 던지면 눈 감고도 잡고 그래. 자주 봤지? 졌니? 가자. 아, 준다고? 아주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잘 봐. 원자 번호 3번의 원자 모형을 그릴 거야. 원자 번호 3번이야. 지금까지 배운 거 1시간 배웠거든? 그 1시간 내용을 총 정리하는 거야. 자, 갑니다. 원자 구조, 원자 번호 3번. 원자 번호 3번이래. 누구야? 리튬. 왜 원자 번호 3번이야? 그렇지. 양성자 수가 3개야.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핵 속의 양성자 수가 3개인 거야. 중성자 수 몇 개야? 그렇죠. 몰라. 약 3개야. 평균적으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거의 같지만 잘 모르는 거야. 양성자 수 몇 개야? 3개. 잘 봐. 양성자 수가 3개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전자 수 몇 개야? 전자 수 몇 개야? 전자 수. 그렇지. 전자 수 3개야. 그거 그릴 거야. 그럼 전자 수가 3개니까 간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야? 그렇지. 하나,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네. 그래서 아까 외운 거야. 최대 전자수 몇 개? 2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근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 해야 돼? 중성이어야 되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전자 몇 개? 그렇지. 하나. 여기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우, 됐니? 그러면 얘 이름은 3번이고 원소 기호는 리튬이에요. 됐어요?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다 쓰는 거야. 이렇게 3번 이렇게. 지금부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리튬의 원자 구조를 그렸어. 껍데기 몇 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껍데기 몇 개? 2개. 그래서 원자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려면 저 새끼 껍데기 몇 개야? 한 번 더 해볼게. 나트륨 11번이에요. 나트륨 11번이야. 양성자 11개. 됐니? 그러면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 몇 개? 11개. 껍데기 몇 개? 간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밖에 못 채워요. 두 번째 껍질에 8개밖에 못 채운다고.
여기서 왜요? 그러면 골치 아파. 알겠니? 그냥 8개까지 채우는 거야. 그런데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 몇 개 해야 돼? 11개 해야 되겠지? 껍데기에 전자 몇 개 더 채워야 돼?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껍데기 하나가 더 생겨나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나트륨 11번 몇 껍데기야? 3껍데기야. 앞으로 나트륨 몇 껍데기야? 그럼 몇 껍데기라 해야 돼? 3껍데기야.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 껍질 수가. 잘 봐.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껍질 수가. 됐니? 주기율표에 무엇을 결정해? 가로줄을 결정해. 가로줄을. 됐니? 그래서 리튬 몇 번째 줄에 있어? 한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야. 나트륨 몇 번째 껍질에서? 하나, 둘, 세 껍데기.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러분. 됐니? 칼륨. 카메라 여기까지 하나? 11번, 19번이야, 칼륨은. 19번. 이렇게 돼. 칼륨이 19번.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은 몇 개? 8개까지 들어가. 네 번째 껍질에 하나 더 들어가죠. 18에다가 하나 더 넣어야 19 되는 거잖아. 그럼 껍데기 하나, 둘, 셋, 네 껍데기. 네. 그래서 주기율표에 어디 있어?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수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껍질수 뭘 결정하겠어? 그렇지. 원자의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결정하는 가로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 껍질이 뭘 결정하겠어? 바로 원자의 사이즈를 결정해요. 아주 쉬운 거야. 고2 때 가면 이런 거 물어봐, 니네. 됐니? 고2 때쯤 되면 고1은 안 그래? 고2 때 이런 거 물어본다?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원자 반지름 누가 크게 뭐 이런 거 물어봐. 어우, 쪽팔려.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껍데기, 세 껍데기, 네 껍데기 있는데 누가 더 크겠어? 아, 네 껍데기가 더 크겠잖아. 그 바보도 아닌데 그걸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주기는 뭘 결정한다고? 껍질수를 결정하는 거야. 됐니? 그럼 껍질수 알려면 뭐 외우면 되겠어? 288, 18, 18, 32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항이고 20번을 넘어갈 때는 뭐 해야 돼? 문제상에 주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35번 브롬은 몇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브롬 그러려면 20번 바깥쪽이거든? 그럼 줘야 되는 거야. 35번이라고. 근데 17번 이런 건 안 주는 거야. 염소 몇 껍데기에서? 염소는 17번이거든? 안 줘. 20번까지 기본 암기사항이니까. 그래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뭐 해가지고 너네 외워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되고 그 정도는 외우자. 심심한데 하나 더 할까요? 산소도 하나 하자. 산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소여서 해볼까요?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자, 갑니다. 산소 원자번호 8번. 양성자 8개. 산소입니다. 8번. 원자번호 8번 산소.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2개. 오케이. 그래, 손가락질 잘한다.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8개. 그럼 죽여버린다겠니? 자, 봐. 얘가 8개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뭐가 문제야? 그렇지.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 그래서? 중성이라고 그랬는데 전자가 10개야. 마이너스 전하가. 근데 플러스 전하가 8개야. 그럼 얘는 8개, 양성자, 마이너스 10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잖아. 그치? 그럼 그 새끼는 원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원자의 가장 기본형은 뭐야? 정기적으로 중성일까? 중성에 위배됐어. 이건 원자 모형이라고 그럴 수 없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그립니다. 자, 산소는 양성자가 8개니까 원자 번호는 8번.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 주기율표 몇 번째 줄에서 찾아야 돼? 두 번째 줄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 두 번째 줄에 쭉 갑시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뭐란다고? 가로줄의 이름을 주기. 알겠니? 가로줄의 이름을 주기. 그리고 그 새끼의 이름을 껍질수. 그렇게 하는 거야. 껍질수. 주기, 껍질수. 주기, 껍질수. 주기, 껍질수. 알겠니? 알아들었죠?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이번에는 세로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또 해. 왜? 이번에는 족이야, 족. 욕 아니다. 족, 알겠니? 족. 알겠니? 족. 알겠니? 족. 알겠어? 족입니다. 족을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족. 패밀리가 되는 거죠. 저쪽은 빈강의실로. 됐어요? 족. 됐어요? 영어로 말하면 뭐야? 패밀리란 뜻이야. 알겠어요? 다른 말로 할까? 최, 외곽, 전자수. 최외곽의 전자수. 자,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 자, 한다. 리튬 다시 가. 리튬 다시 간다. 리튬 원자번호 몇 번? 3번. 여기다 쓰는 거야. 원자번호 3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3개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양성자 3개. 됐니? 양성자 3개. 양성자 3개. 이렇게. 자, 갑니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전자? 그렇지. 2개. 하나, 2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1개. 오! 우리 태연이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우리 태연이 똑똑한 태연이 이렇게. 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간다. 가장 바깥에. 가장 바깥에. 전자수. 가장 바깥에. 전자수. 알겠니? 몇 개? 1개. 그래서 이 1개를 우리가 뭐라 그래? 족 그럽니다. 족. 최각의 전자수 족. 알겠어? 그럼 봐라. 얘는 몇 주기 몇 족 원소야? 주기는 아까 뭐였어? 껍질 수니까 2주기. 이거 어디 갔어? 2주기. 그래서 두 번째 줄. 하나, 두 번째 줄. 몇 족 원소야? 그렇지. 1족 원소야. 1족. 1족 원소야. 1족. 그래서 첫 번째 세로 줄에 족. 나트륨 한 번 더 갑니다. 나트륨 한 번 더 갑시다. 나트륨 양성자 11개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그렇지. 하나. 자, 얘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몇 주기 몇 족 원소? 하나, 둘, 셋. 3주기 1족 원소. 3주기 1족 원소. 맞아? 3주기 1족 원소. 야, 3주기 1족 원소. 하나, 둘, 세 번째 주기 1족 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산소 했지, 산소. 산소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한번 해볼게요. 산소 아까 했으니까 해볼게요. 산소. 그래서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었더라? 아까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산소 원자번호 8번이야. 산소 원자번호 8번. 그래서 양성자 몇 개? 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6개. 자, 몇 주기 몇 족 원소? 2주기. 그렇지. 유지주기 6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자. 야, 지금 계속 거꾸로 누르냐? 됐어요. 그래서 산소는 2주기 6족 원소야. 됐니? 됐죠? 해볼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있네요. 6족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까 봐봐. 우리가 아까 최대 전자수를 채울 때 첫 번째 껍질에 2, 8,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32도 배우겠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최대 전자를 할 때 아까 족 있지, 족. 요게 몇 족까지 있냐면 몇 족까지 있었죠? 18족까지 있어, 18족. 그러니까 여기에 족이 맞춰져 있는 거야, 여기에 족이. 근데 얘는 중간에 2, 8, 야 뭐야? 최대 8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얘는 몇 개가 붕 떠야 돼? 그렇지. 최대 18칸을 쳐야 되지. 최대 18칸을 쳐야 되는데 얘는 8개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그 다음에 2까지 되어 있고 2조까지 되어 있고 2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10칸이 사라져 있는 거야. 없어. 누구한테까지는? 얘한테까지는 없어.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개가 사라졌어? 10개는 비워놓고 가는 거야. 이유는 나중에 배워. 그 원리가 있는데 그걸 배우려면 아직은 너희들이 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생긴 형태만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냐면 1, 2,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에는 10칸 건너뛰고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간다. 그 형태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놓자고. 그러니까 산소는 아까 몇 주기 몇 족 원소야? 2주기 몇 족? 6족 원소인데 2주기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2주기에서 1족, 2족.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흥! 하고 건너뛰어서 6족이 아니라 10개 건너뛰어서 16족 이런 거야. 16족 그러는 거야.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에는 2주기하고 3주기에는 3족부터 어디까지 없어야 돼? 12족까지가 없어.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17 이렇게 가는 거야. 생긴 형태가 그렇다는 거야. 알겠니? 지금은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와 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2주기하고 3주기는 10개가 폈어. 10개가 폈어.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족. 그래서 16족 되는 거야. 17족, 18족. 됐니? 3주기도 그래. 1족, 2족, 그 다음에 10개 건너뛰고 알루미늄이 3족이 아니라 13족이 돼버린 거야. 13, 14, 15, 16, 17. 됐어요? 근데 2주기하고 3주기만 그러지 4주기부터는 안 그래. 3주기부터. 4주기는 1족, 2족, 3족, 4개 있는 거야. 됐니?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해서 얘 13족 이렇게 있는 거란다. 생긴 모양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냥 넘어가 줘야 돼. 왜요? 그러면 곤란해 지금은.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여유가 있어.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와 족을 아는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야? 멘델레예프라는 분이야. 근데 멘델레예프는 약간의 뭐가 있었다고?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잡아서 완성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모즐리라 그래.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 누구야? 모즐리야. 만든 사람 누구야? 멘델레예프야. 잘 봐. 한글을 만드신 분은 누구야? 그 세종대왕이야. 선생님이 할아버지 정도 되거든. 선생님과 되게 친했단 말이야.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지금 쓴 한글과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완전히 다르지. 왜? 그 오랜 시간에 거쳐서 약간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지. 지금 쓰는 거는. 주기율표도 그래. 멘델레예프가 만든 건 정말 위대하게 잘 만들었는데 약간의 오차들이 발생해서 그 오차를 잡아서 쓰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모즐리가 만든 걸 쓰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어갈게? 원자, 번호순. 현대 주기율표는 뭘로 만들었게? 원자, 번호순으로 만든 거야. 현대 주기율표 뭘로 만들었게? 원자, 번호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자, 번호 뭐게? 그렇지, 양성자수. 똑똑한데? 우리 무작위로 지금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애들만 골라서 모았나? 내가 잘 가르치는 거지 뭐. 됐어? 야, 무작위로 똑똑한 애들만 모일 수는 없잖아. 선착순으로 모았는데, 그치? 근데 니누가 지금 되게 똑똑하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러지. 표정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때나 이야, 들은 놈들이네? 됐어요? 자, 오늘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야. 누가 할 거야? 우리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18쪽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화학은 이 18쪽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주기율표에서 가장 완성되어 있는 건 뭐야? 이 18쪽에서 완성되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18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18쪽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얘 누구냐면 헬륨, 얘는 네온, 야, 글씨 너무 못 쓴다. 네온, 얘는 뭐라 그래? 아르곤, 얘는 뭐라 그래? 크립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20번까지만 정규 과정이어서 여러분들 20번까지만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 원자번호 몇 번? 2번. 원자번호 몇 번? 10번. 얘는 몇 번? 18번.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 밑에 놈은 36번이야. 자, 갑니다. 헬륨 그릴게요. 양성자 몇 개? 2개. 됐니? 양성자 2개. 그럼 전자 몇 개? 2개. 그렇지. 전자 2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가? 오케이. 2개. 요게 헬륨이야. 너 헬륨이구나. 네온 갑시다. 네온 원자번호 몇 번? 10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10번. 자신이 없네. 몇 번? 그 10번. 됐니? 10번. 됐니? 기독 10번. 됐어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누구야, 얘? 네온. 그래서 아르곤까지 할까? 아르곤. 양성자 몇 개? 18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아르곤.
알겠니? 아르곤. 됐니? 자,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네온과 아르곤과 헬륨은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지, 다 채웠어. 내가 채울 수 있는 껍질을 다 채웠지. 꽉 채운 거야. 다 채웠지. 그래서 이 새끼들은 전자들을 다 채운 거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 그 어떤 놈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어떤 놈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꽉 채웠을 때 왜? 가장 뭐하거든? 안정해. 그래서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과 크립톤과 여기에 있는 애들을 그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왜 반응하지 않겠어? 왜 반응하지 않아? 그래, 가장 안정해. 매우 안전, 엄청나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헬륨과 반응하는 새끼는 없어. 네온과 반응하는 새끼는 없어. 아르곤과 반응하는 새끼는 없어. 왜? 가장 안정하니까. 그래서 헬륨은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이 애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게? 비자가 한자로 아닐 비자야. 활성. 비활성. 뭐라 그래? 원소라고 하냐. 비활성, 활발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활성, 원소. 다른 말로 할게. 가장 안정해. 가장 안정하다고. 매우 안정하다고. 울트라 캡숑 짱 안정하단 말이야. 안정하니까 뭐 하겠어? 반응하지 않는 거야. 앞으로 화학을 배우면서 불안정하다는 말을 내가 쓸 거야. 선생님 입에서 불안정하다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럼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 반응 졸라 잘해. 반응을 졸라 잘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라고. 알겠니? 니네도 공부를 왜 해? 그렇지. 공부를 해야 안정한 삶을 살 수 있거든. 우리는 안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지. 안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안정해? 졸라 안정하지 내가. 그럼 반응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오늘 배운 수업으로 모든 화학을 할 거야. 오늘 너희들 나한테 화학을 거의 90% 배웠어. 오늘 1시간으로 화학을 다 배운 거야. 그럼 다음 시간부터 내가 너희들 뭘 가르칠 거야? 불안정한 새끼들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어떻게 반응할 거야? 안정해지려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새끼들은 왜 반응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그럼 안정해지려고의 조건이 뭐야? 그렇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이걸 뭐라 그럴까?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수업 끝내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뭐 배울 거예요? 이런 거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바로 봐. 오늘 뭐 배웠지? 리튬 배웠어요. 양성자 하나, 둘, 세 개 양성자 배웠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 세 개의 이름은 리튬.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왜 불안정해? 안정의 조건은 최각의 전자를 꽉 채워라. 근데 얘는 오버됐잖아 지금. 하나. 오버됐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화되고 싶지? 어떻게 하면 안정화돼? 그렇죠. 저거 하나를 버리려고 놓고. 그래서 리튬은 그 누구를 만나도 야, 이 전자 하나만 좀 어떻게 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자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전자를 버렸지. 그러면 문제가 돼. 무슨 문제가 돼? 그렇지. 원자가 아니야. 원자는 오늘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데 얘가 전자를 버리고 나면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가 2개지. 그러면 원자라는 칭호를 잃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얘는 양성자가 하나 더 많지. 전자는 2개인데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는 거고 이 새끼의 이름은 이온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상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새끼들이 많아. 그러면 걔네들은 다시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그렇지. 안정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많은 걸 배울 텐데 원자가 안정해, 이온이 안정해. 무조건 이온이 안정한 거야. 그럼 불안정한 새끼들은 뭐가 되겠어? 그 이온 되려고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화학 반응하지. 왜 화학 반응해? 그렇지, 안정해지려고. 뭐 되고 싶어서? 이온 되고 싶어서. 그럼 지금 이온 된 새끼들은 그렇지, 내가 현재 안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새끼들은 반응을 안 하겠지. 그게 화학의 가장 밑바탕의 기본 이론이란다. 알겠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됐어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